식모 주제에 말대꾸야? 이 나이에 공짜로 밥 처먹고 싶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노인의 뺨을 한 여자가 거침없이 후려쳤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펜트하우스 거실, 그 광경을 본 딸은 가방을 떨어뜨린 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같은 소리, 같은 힘으로 시어머니의 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쫓겨난 건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8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한 대의 응징이 아닙니다. 보증금 사기, 탐욕, 그리고 칠순 잔치라는 이름의 공개 처형까지 이 가족은 아직 진짜 지옥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작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훈이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발을 들여놓자마자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발 좀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영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락스와 솔이 나뒹굴고 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습니다. 영순이 무릎을 꿇은 채 곰팡이 제거제로 타일 틈새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약품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포도를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발로는 영순의 엉덩이를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남의 집에 공짜로 얹혀 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밥 먹고 숨 쉬는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오말자가 포도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영순이 독한 약품 냄새에 기침을 하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에휴 나이 먹으니까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쉬어? 네가 감히 쉬어? 여기가 내 집이야? 오말자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포도 껍질을 영순의 얼굴을 향해 탁 뱉었습니다. 껍질이 영순의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영순이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뭐가 이렇게까지야? 말해봐. 내 주제에 입이 살아있네. 오말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영순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순이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식모 주제의 주인 앞에서 말대꾸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내 딸 시집 잘 왔다고 내 인생까지 폈다고 착각하지 마. 오말자가 쓰러진 영순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현관 쪽으로 내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말자가 뒤늦게 지훈을 발견하고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어난 척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아 왔니? 내 엄마가 아직도 사람 노릇을 못해서 내가 좀 제대로 가르쳐주는 중이야.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슨 짓이긴.
청소지, 청소. 공짜로 살면 손발이라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때리는 게 어머님 기준에선 청소입니까? 말 안 듣는 인간은 손 좀 봐줘야 정신을 차려. 요즘 사람들은 매를 안 들어서 버릇이 없어. 지훈이 말없이 오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오말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눈이 뭐야? 설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오말자가 맞은 것과 똑같은 강도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오말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 넘어진 오말자가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볼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너 미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대? 오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썼습니다. 지훈이 오말자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 때린 손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이 페류나 같은 년, 내가 이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페륜이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오말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말자가 영순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식모 주제에 오말자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야 오해가. 경찰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숨만 쉬고 계실래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말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영순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여기 공기 더 마시면 몸 상해요. 지훈아.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 설게요. 지훈이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자가 소파를 붙잡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마음대로. 지훈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랑은 상관없는 집입니다. 조용히 계시면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말자가 지훈의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짐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영순이 지훈의 팔을 붙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오말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에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콰당!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집에서. 오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민석이 받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민석아, 내 마누라가 미쳐서 나를 때렸어. 내 장모년이랑 짜고 날 무시해. 오말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와. 지금 이 집안 뒤집어졌어. 오말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훈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순이 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내 발목만 잡는 것 같아서.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손잡을 차례예요. 지훈이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자를 때린 손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분 뒤 지훈과 영수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영순이 소파에 앉아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숨부터 고르세요. 지훈이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영순이 컵을 받아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아, 네가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해서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니,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예요.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영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있겠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지훈이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이 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일부터는 정신 없을 거예요. 지훈이 엄마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영순이 침대에 누우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다치지 마라. 엄마, 이제 다치는 쪽은 따로 있어요. 지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이 부은 손바닥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지훈이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말자가 뺨에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왔어? 아주 태평하게 잘도 들어온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이니까요. 민석이 벌떡 일어나 지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훈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면 어떻게 어머니 얼굴에 손을 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손부터 치우세요. 지훈이 민석의 손을 쳐냈습니다. 뭐, 지금 내 손을 친 거야? 어머님이 먼저 우리 엄마를 때렸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말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식모 주제의 주인한테 말댔구야. 짝! 뺨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좀 명백한 폭행 증거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제출해도 충분하죠. 지훈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말자가 눈을 감은 채 침묵했습니다. 민석이 다시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늙은 노인네를 네가 똑같이 때리는 게 말이 돼? 어머님은 68빈 우리 엄마를 아무렇지 않게 때리셨는데요. 그건 집안일이잖아. 민석이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오말자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됐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산 게 하루 이틀이냐? 어머니, 며느리가 원래부터 나를 깔봤어. 친정엄마는 모셔오면서 나는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야. 오말자가 흐느끼는 척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석이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맞지? 네가 어머니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지훈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 내 회사에서 나온 전세 사택이잖아. 그래서요? 어머니도 불편해 하시니까 보증금 빼서 어머니 거쳐 따로 마련해 드리자. 민석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훈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눈빛에서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동네 펜트하우스면 최소 수십억은 되겠지. 그 정도면 어머니 노후는 충분해. 민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보증금 빼려면 절차가 좀 걸릴 텐데요. 지훈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니만 편해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말자가 슬쩍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 들어가자, 어머니. 몸 상하셔. 민석이 오말자를 부축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말자가 속삭였습니다. 아들, 전현 진짜 순순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어. 증거 들이댔잖아. 겁먹은 거야. 민석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십억이면 우리 인생 한 방에 뒤집는 거잖아. 그래, 그 돈으로 집 하나 사고 내 사업 다시 일으키고.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판 키우는 거야. 역시 우리 아들이다. 오말자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지훈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건물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펜트하우스 등기부 등본이 떴습니다. 소유자 한지훈. 시가 800억 원. 지훈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억 보증금이라 귀엽네.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드레스룸에서 나왔습니다. 화장대 위에 인감 도장과 서류 봉투를 눈에 띄게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전세 계약서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지훈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말자가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게 거울에 비쳤습니다. 지훈이 모른 척했습니다. 지훈아, 나 병원 좀 다녀올게. 오말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훈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말자가 재빨리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도장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펜트하우스 주소와 보증금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오말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민석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여기야. 보증금이 50억이야. 오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걸로 담보 잡으면 대출도 훨씬 크게 나오겠네. 보증금 빼는 게 아니고 보증금 빼면 우리가 나가야 하잖아. 이걸로 대출 받아서 굴리는 게 훨씬 낫지. 민석이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짜 머리 잘 굴린다. 오말자가 아들의 뺨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지훈은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펜트하우스 홈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오말자가 서류를 들고 흥분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 완전히 물었습니다. 이제 수학 단계로 들어가세요. 김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저녁, 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담보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입니다. 보증금 50억짜리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관련 서류 지참해 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말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잘 됐어? 20억은 충분히 나올 거래. 20억이면 오말자의 얼굴에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민석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훈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말자가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정성스러웠습니다. 지훈아, 밥부터 먹자. 오말자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훈이 상을 받으며 오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말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입맛 없을까봐 이것저것 했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냉소가 스쳤습니다. 민석과 오말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흥분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이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도 그 불빛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의 한 찜질방. 오말자가 때밀이방에서 나와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의자에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죠? 은근 중독돼서 자꾸 오게 된다니까요. 여성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몸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이고, 통하네. 그럼 인사나 합시다. 나는 오말자라고 해요. 저는 최경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최경숙, 최 실장이 오말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오말자가 식혜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팍팍하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속이 아주 썩어요. 말도 마세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최 실장이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말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 아들은 조만간 큰돈 만질 팔자예요. 어머, 정말요? 사업 같은 거 하세요? 사업도 하고 뭐 강남에 집도 좀 있고 그래요. 오말자가 은근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 실장의 눈빛이 노골적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투자 쪽에도 관심 많으시겠네요. 투자요? 제가 사실 부동산 쪽 일을 해요. 요즘 딱 떨어지는 건 하나 물고 있거든요. 최 실장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오말자가 명함을 받아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나, 대표이사세요? 작은 회사예요. 대신 수익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드리죠. 얼마나 확실한데요? 오말자가 상체를 바짝 숙였습니다. 일주일만 묻어두시면 원금의 3배요. 이건 정보 싸움이에요. 새 3배요? 네.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다음 주면 문 닫습니다. 최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말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얼굴 팔고 명함까지 드렸잖아요. 사기면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최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볼까? 오말자가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고급 일식집, 민석과 오말자가 최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이런 자리에서 인연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 실장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이 술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빌딩 하나가 급매로 나왔어요. 급매요? 네. 주인이 해외로 나가면서 급하게 처분하는 거라 시세보다 30%는 쌉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주소와 평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자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중이에요. 일주일만 묻어두시면 차익으로 3배 보장입니다. 확실한 거죠?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계약서 쓰면 됩니다. 의심되시면 제 사무실 직접 오셔도 되고요. 최 실장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오말자가 민석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아들, 이런 판 다시 없어. 그래도 돈이 담보대출 받기로 했잖아. 오말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결단 잘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사흘 뒤 민석이 허름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금융 컨설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과장입니다.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민석입니다. 네, 앉으시죠. 담보 서류는요?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전세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네요. 보증금 50억이면 20억까지 가능합니다. 정말이죠?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신 이자는 월 10%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나요. 민석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과장이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형식상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용이에요. 아, 네. 민석이 위임장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분은 아시나요? 아니요. 괜히 시끄러워질까 봐요. 민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비밀로 하죠. 박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옆방, 지훈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민석과 박 과장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내 몰래 진행하는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권 침해, 미수, 사기 공모. 충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훈이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펜트하우스 거실. 오말자가 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내 칠순 잔치 말이다. 네, 어머님. 이 빌딩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하고 싶다. 오말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 사람들 다 불러서 제대로 보여줘야지. 비용이 꽤 들 텐데요. 돈 걱정은 마. 너는 예약만 해. 지훈이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은 제일 비싼 걸로. 네. 민석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벌써 2배야. 뭐? 20억이 40억 됐어. 세상에. 오말자가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엄마 영순을 한복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훈아, 이거 너무 비싸다. 엄마, 그날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왜? 곧 아실 거예요. 잔치 이틀 전, 민석의 휴대폰이 먹통이었습니다. 왜 안 받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펜트하우스. 지훈이 통화했습니다. 보안 인원 증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말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번 잔치 제대로 될 거야. 지훈이 문을 닫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지훈이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도 함께 꺼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평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오말자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치마 저고리에 금실 자수가 화려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어디가? 오말자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잔치 준비하려고요. 손님들 오면 싹싹하게 굴어. 알았지? 네. 음식 모자라지 않게 주방 계속 체크하고.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말자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 다 와. 제대로 대접해야 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오말자가 다가가 민석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민석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석 씨죠? 돈 갚을 날 지났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칠순 잔치한다면서요? 거기서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민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누구야? 오말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석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 엄마 모시러 잠깐 다녀올게요. 빨리 와. 시간 없어. 오말자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지훈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보안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팀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지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즉각 퇴거시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영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하세요. 지훈이 한복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가야 해? 영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엄마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무슨 소리야? 칠순 주인공은 오말자잖아.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지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이 딸의 눈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널 믿는다. 1시간 뒤 영순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보라색 고급 한복이 몸에 감겼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지훈이 엄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지훈이 티슈로 엄마의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빌딩 1층 연회장. 입구에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형님, 언제 들어갑니까?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잔치 시작하고 30분 뒤. 분위기 최고조일 때 들어간다. 덩치 큰 남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이 입구 옆 기둥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회장 안. 둥근 테이블이 20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오말자의 동네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말자야. 야, 칠순 주인공. 친구들이 오말자를 둘러쌌습니다. 오랜만이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오말자가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디야? 엄청 크고 좋네. 우리 며느리가 사는 빌딩이야. 오말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와, 부럽다. 며느리 복 터졌네. 복은 무슨, 내 덕에 여기 사는 거지. 오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석이 구석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속 최 실장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VIP 대기실. 지훈이 엄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 보내면 나오시면 돼요. 알았어.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가 이 건물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곧 아실 거예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송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가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큐시트예요. 이 시간에 맞춰 영상 틀어주세요. 지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도 이 타이밍에 집중해 주세요. 지훈이 종이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 접수하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이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말자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구석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말자 어르신의 칠순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오말자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한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예쁘다. 오말자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훈이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계를 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말자가 춤을 마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실컷 먹고 가세요. 오말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석, 돈 갚아. 고함 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지훈이 어둠 속에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쇼의 피날레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섰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민석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저놈이다. 3명이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민석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20억 어디 갔어? 응? 저기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 잔치날이라. 잔치는 무슨 잔치야. 돈부터 내놔. 사채업자가 민석을 질질 끌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들 나. 어머니 살려주세요. 민석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채업자가 민석을 무대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쿵! 민석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객들이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비 불러.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가 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아들이 쓴 각서야. 무슨 각서요?
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 돈 못 갚으면 몸으로 때운다는 각서.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칠순 잔치에 무슨 난리야? 저런 집안이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말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게 진짜야? 어머니, 저는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등기부 등본이 떴습니다. 건물주 한지훈. 글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화면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한지훈? 저 사람 누구야? 등본 옆에 지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말자가 화면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민석이 스크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핀 조명이 무대 뒤편을 비췄습니다. 커튼 사이로 지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다이아몬드 세트가 빛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무대 바닥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한지훈입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말자가 지훈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아? 제 건물에서 제 명의를 도용해 사기친 범죄자들을 쫓아내려 합니다. 지훈이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민석이 위조 서류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안에 몰래 진행하는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머, 저런 파렴치한 놈. 오말자가 화면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들, 네가 왜? 지훈이 손짓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무전기를 찬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무대로 올라와 민석과 오말자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몸부림쳤습니다. 나. 오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사문서 위조, 재산 침해, 미수,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훈아, 아가. 오말자가 지훈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내 시험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훈이 차갑게 오말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식모라고 하셨죠? 발로 차고 뺨 때리셨죠?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말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당장 내 건물에서 꺼지세요. 지훈이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요원들이 오말자와 민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라고.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오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요원들이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민석 뒤를 따라갔습니다. 돈 갚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 20억 어떻게든 받아낸다. 3명이 욕설을 퍼부으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오말자와 민석을 건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철퍼덕. 두 사람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에 쓰러졌습니다. 오말자의 분홍색 한복이 진흙탕에 젖었습니다. 비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민석이 엎드린 채 물을 뱉었습니다. 사장님. 민석이 닫힌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로비 안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민석이 기어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리문 앞에 블라인드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석의 시야에서 지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석이 유리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오말자가 빗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말자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야,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덩치 큰 남자가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무슨, 당장 따라와. 3명이 민석을 끌고 갔습니다. 오말자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나. 사채업자가 오말자를 밀쳤습니다. 오말자가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사람 아냐?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말자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한복에 튀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연회장 안. 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건물주였어?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칠순 주인공은 완전 사기꾼이었네. 지훈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통쾌했어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저런 나쁜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무대를 내려와 VIP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 영순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엄마. 지훈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순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오말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빌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밖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오말자가 불빛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오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름한 여인 숙방. 민석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오말자가 멍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우리 이제 어떡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방법이 있어. 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하객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석이 영상을 하나씩 다운로드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복수할 거예요. 민석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영상들을 불러왔습니다. 지훈이 오말자의 손을 쳐내는 장면만 잘라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노인을 끌어내는 장면도 모았습니다. 민석 자신이 사기를 친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CCTV 화면도 지웠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면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 제목을 달았습니다. 800억 건물주 며느리의 폐륜, 칠순 노모를 개처럼 끌어내. 됐다. 민석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유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이 각오해라.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오후 2시 유튜버 진실의 칼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썸네일에 오말자의 멍든 얼굴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충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버의 목소리가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강남의 800억짜리 빌딩을 가진 며느리가 칠순 시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훈이 오말자를 차갑게 대하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오말자를 끌어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칠순 노인을 이렇게 대합니다. 유튜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저런 폐륜아는 처벌해야 한다.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시어머니 불쌍하다.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50만. 저녁 6시.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훈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 건물 주소, 심지어 차량 번호까지 올라왔습니다. 빌딩 입주 회사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런 사람 건물에 새 들어있으면 우리 회사 이미지 나빠져요. 당장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딩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폐륜 건물주 물러나라. 노인 학대 규탄한다.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지금 800억 빌딩 앞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탁! 계란이 빌딩 유리벽에 터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와 막았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질서는 무슨, 폐륜아 나와. 시위대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의 회사 회의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입주사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위대가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을 여시죠.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생방송 인터뷰입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KBC 탐사 보도팀입니까? 오후 3시 빌딩 앞에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오말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목에 보조기를 하고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위대가 오말자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말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며느리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며느리를 잘못 키웠어요. 죄송합니다. 오말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들이 오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시위대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페류나 나와. 건물 빼앗아라.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훈의 사무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의 번호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지훈이 봤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민석의 목소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리고 싶으면 50억 가져와. 50억? 그래, 50억.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 주겠어. 민석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 생각 좀 해볼게. 진짜? 진짜 줄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흥분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좋아. 계좌번호 바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이 녹음 버튼을 멈췄습니다. 통화 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협박 녹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KBC 측에 영상 자료 넘겨주세요. 이 원본 영상 말입니까? 네. 사기 대출 녹취록도 함께요. 지훈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방송 인터뷰는 언제입니까?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완벽하네요.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인숙. 민석이 노트북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돈 준대요. 정말? 오말자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5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똑똑해. 오말자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겁먹은 거야. 민석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네? 당연하죠. 내일만 기다려요. 두 사람이 껴안고 웃었습니다. 지훈의 호텔 스위트룸. 영순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지훈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훈아, 이거 괜찮겠어? 영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봐. 내일이면 다 끝나요. 무슨 일인데? 진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6시에 TV 켜세요. TV? 네. 엄마가 제일 먼저 봐야 해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이 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믿는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빌딩 앞 시위대는 계속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석과 오말자는 50억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진실의 해일이 몰려올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훈이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여줄게.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훈 씨, 내일 저녁 6시 생방송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거짓은 영원히 숨을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KBC 보도국 스튜디오.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특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800억 건물주 폐륜 사건의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화장이었습니다. 한지훈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신을 폐륜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폐륜 논란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훈이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스튜디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순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소파에 앉아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사택에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은 해야지. 오말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발로 영순의 엉덩이를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이건 제 친정어머니입니다. 68살이십니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말자가 포도 껍질을 영순의 얼굴에 뱉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식모 주제의 주인한테 말대꾸야. 짝! 오말자가 영순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영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게 제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를 때린 장면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빌딩 앞 전광판에도 같은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저건. 시어머니가 먼저 때렸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말자가 휠체어에 앉아 전광판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아닌데. 옆에 있던 청년이 오말자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 아니야. 저건. 오말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스튜디오. 진행자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칠순 잔치에서 시어머니를 내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석이 박 과장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내분은 아시죠? 아니요, 몰래 진행하는 겁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건 제 명의를 위조해 대출받으려던 증거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전세 계약서와 제 도장을 훔쳐 사용했습니다. 진행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 앞 시위대가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저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였어? 사람들이 오말자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우리 속인 거예요?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오말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깁스도 보조기도 가짜였습니다. 저 사람 멀쩡하잖아. 사기였어.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우리 놀린 거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말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뺨 맞고 쓰러진 거 연기했지? 오말자가 휠체어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날 좀 그냥.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먹었어. 한 여성이 오말자를 밀쳤습니다. 오말자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여인숙. 민석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 혐의자 박민석 씨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석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민석이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형사가 민석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박민석,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출발합니다. 형사가 민석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숙 앞에 방송 카메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왔다.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민석 씨, 할 말 있습니까?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린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스튜디오. 지훈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석의 협박 전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내리고 싶으면 50억 가져와. 민석의 목소리가 비열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입니다. 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전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는 안 하실 겁니까? 합의금은 전액노인 학대 방지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편집된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지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영순이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영순이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빌딩 앞. 시민들이 오말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우리 속였어. 오말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아들 경찰차 탔어. 봤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오말자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경찰차가 빌딩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창밖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오말자가 경찰차를 쫓아 뛰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에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사무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입주사들이 사과 전화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철회한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허위 유포 유튜버들 소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위대가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혼자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와 오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당신들이 원한 결말입니까? 지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다오. 오말자가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이 오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서서 빌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오말자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800억 빌딩과 대조적으로 오말자는 어두운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말자야? 너 방송 봤어? 창피해서 어떡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좀. 너 때문에 내가 욕먹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또 끊겼습니다. 오말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차가 빌딩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오말자의 통곡 소리만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서울 구치소 작업장. 민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죄수복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야, 박민석, 빨리 안 움직여.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네. 민석이 허리를 굽혀 상자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죄수가 비웃었습니다. 야, 엄마 핑계 대던 놈.
오늘도 편지 썼어? 닥쳐.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더니 결국 혼자 처박혔네. 시끄러워.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뭐, 이 새끼가? 죄수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싸우지 마. 교도관이 경봉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펜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편지도 못 쓰겠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죄수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석이 밥을 받아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야, 거기 앉지 마. 내 자리 아니야. 한 죄수가 민석을 밀쳤습니다. 여기밖에 자리가. 다른 데가. 너랑 안 앉아. 죄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 다른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야, 여기도 안 돼. 또 쫓겨났습니다. 결국 화장실 앞 바닥에 앉았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구로구 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오말자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오말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 폐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허리를 굽혀 폐지를 주었습니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고급 한복을 입고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남의 버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말자가 손수레를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무료 급식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맨 뒤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봉사자가 인사했습니다. 네. 오말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식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자는 한지훈 사장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지훈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사장은 강남 빌딩 가치를 1천억 원대로 올리며 오말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할머니, 괜찮으세요?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말자가 숟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말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안 드실 거면 나가요. 뒤에 사람 많아요. 식당 주인이 핀잔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말자가 황급히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비참함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강남 800억 빌딩. 사장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입주 계약 3건 더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건물 가치가 1,2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결과네요. 사장님의 현명한 대응 덕분입니다. 김 변호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 예약했습니다. 70명 규모입니다. 좋아요.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선물 드리러 갈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딸. 기다릴게. 한강뷰 실버타운. 최고급 시설의 노인 전용 아파트였습니다. 영순이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여보게, 김 여사. 옆집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순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이런 좋은데. 과분하죠.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 복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왔니?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지훈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영순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엄마, 생신날 입으세요. 고맙다, 딸. 영순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사흘 후,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영순이 우아한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훈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영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영순아, 딸 덕 톡톡히 보내. 부러워 죽겠어. 우리 딸도 저랬으면. 영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딸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다 들을 준비됐어. 영순이 친구들에게 지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지훈과 영순이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아, 크루즈 여행이 뭐야? 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지중해 돌아요. 어머, 그런 게 있어? 엄마, 이제 세상 구경 많이 하셔야죠. 두 사람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 지중해 크루즈 선상. 영순이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엄마, 건배. 건배.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지훈아, 지금이 꿈만 같다. 영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마는 누릴 자격 있어요. 지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바닥 닦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 없어요. 평생. 고맙다, 딸아. 영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 면회실. 오말자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 오말자가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오말자를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교도관님, 저 면회 안 할래요. 민석이 돌아섰습니다. 뭐? 이봐요, 박민석.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싫어요. 안 만날래요. 아들아, 아들.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오말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엄마 좀 봐. 제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오말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면회실에 오말자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죠. 제발, 한 번만 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오말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크루즈 갑판,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펑, 펑,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영순이 지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지훈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꽃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교도소 독방. 민석이 좁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만 보였습니다. 다시 크루즈 갑판. 지훈이 샴페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래, 딸아.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불꽃놀이가 계속 터졌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인과응보. 크루즈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지훈과 영순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영순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훈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배는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행복한 두 모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선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크루즈가 파도를 가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시간들, 부당하게 견뎌냈던 모욕들이 결국 빛을 보는 순간이 옵니다. 지훈과 영순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무너지고 진실로 견딘 것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이 옳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언제든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상처가 서로에게 닿아 치유의 빛이 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